네, LG 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설명회 대우건설 1탄입니다. 저희 오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다채로운 단풍에도 저희 오후 일요일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LG 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맡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오전 시간에도 오프라인 거의 150여 분에서 온라인 1,050명, 1,100명, 토탈 1,200에서 1,300명 분이 저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시공사 설명회를 참석해 주셔서 빛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 이유가 사실 LG 메트로시티가 부산에 한정지어서 저희가 약간 열기가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LG 메트로시티의 리모델링 재정비 사업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섰고요. 실제로 6대 시공사 설명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 3시 대우건설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저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정민수 인사말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올해 4월경 저희들 추진 사무실을 개소하고 8월부터 동의서 수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은 거의 40%를 향해서 동의서 동의율이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리모델링 추진하는 시기가 우연찮게도 불행하게도 저희들 코로나 시국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 설명회라든지 대규모 이런 홍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 또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한테 리모델링에 대해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근본 시공사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시공사 설명회를 통해서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리모델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시공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LG 메트로시티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함이고 세 번째는 우리 LG 메트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공사들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함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현장 설명회 자체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준비에 미흡하거나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금일 올바른 정보,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우리 메트로시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대우건설 실제 시공사 설명회 담당자님 인사 한번 드리고 바로 대우건설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 리모델링 사업팀의 정동주 과장입니다.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전에도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책임감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긴장감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회가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제가 리모델링의 기본 개념과 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대우건설이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짧게 좀 먼저 그냥 요약을 하고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잠시 보여드리고 제가 그 다음 다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경과의 자부심, 세계와 경쟁하는
국가대표의 자부심.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리딩하는 업계 최고 역량을 자랑하는 배우 건설. 리모델. 이제 배우 건설의 모든 자부심과 역량을 리모델링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주거의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배우 건설. 대한민국 리모델링 사업의 선구자, 풍부한 전문성을 통해 업계를 리딩해 나가고 있는 배우 건설. 배우 건설, 국내 주택 공급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건설 명단이다. 아파트 시공 능력 평가 1위를 자랑하는 국가대표 건설사로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10대 건설사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배우건설,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기존의 트렌드를 뛰어넘는 혁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배우센터 베이징, 남서울 워싱턴 호텔, 영국 세브란스 병원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워커힐 프로지오는 최초의 벽19조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이자 고급순위 5위권 대형 건설사 중 단지형 증축 리모델링의 최초 사례입니다. 대우건설 2008년 워커힐 프로지오를 리모델링하며 3차원 시공 건물을 진행했습니다. 리모델링 중 복도식 아파트라는 단점을 개선하여 두 세대마다 개별 포홀을 적용하고 데크 및 지하 주차장을 통해 주차 대수도 확보하였습니다. 철거 과정을 보시면 먼저 가림막 설치 후 옥탑 및 내부 마감을 철거하고 그 다음 외부 벽체를 철거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시공합니다. 내부 평면을 보시면 기존 구조체를 철거 후 좌우측으로 면적을 증가하여 기존 59.7제곱미터에서 변경 82.9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세대 마감 공사, 조적벽, 건식벽체, 창호를 시공 후 단열, 방수, 층간소음 저감제를 시공합니다. 천장구 확보를 위해 3차원으로 기계, 전기 시설을 검토 후 각 실별 우물 천장을 적용하였습니다. 외관 공사는 주차장 골조 공사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새로운 외관 공사 및 커뮤니티 시설, 조경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워커힐 프로지오의 성공 사례 외에도 대우건설은 최근 수지 현대아파트 및 가락상용 아파트 리모델링을 수주하여 다양한 외관 특화와 스카이 커뮤니티 그리고 수지, 수평에 더한 별동 증축까지 계획하고 있어 리모델링 절대 강자의 경우를 부담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공사와는 달리 대우건설 기술연구소 연계 및 모든 분야의 담당자로 구성된 리모델링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관리, 견적 산출, 상품 설계 등 리모델링 토탈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진행,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검증된 리모델링 전문 배우 건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 준공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평균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되며 준공 약 4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이 가능하고 입주까지 수평 증축 시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재건축 사업 대비 20년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은 전용 면적 증가에 따른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보다 높은 용적률을 확보하여 일반 분양을 통한 수입 증가로 조합원님들의 이익을 늘리고 리모델링 이후 미래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 상승입니다. 예를 들어 법규상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 재건축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에 제한이 없어 건축 시민을 통과하면 300% 이상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극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기부 체납과 소형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 적용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요. 현재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초과 이익 환수제 또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 재건축 사업들이 투자 가치 또한 월등히 높습니다. 검증된 리모델링 기술과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 대우건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프로지오 특허를 통해 주거문화의 기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빛났다. 대우건설 프로지오. 대우건설은 인명 디자인 특화, 커튼홀, 스카이 커뮤니티, 초대형 주 출입구 문주 등 명품 외관 디자인을 비롯해 다양한 시스템 특화와 내진 설계 또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 환경을 개선,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를 구현하고 충분한 조경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그리는 리모델링 후의 하이엔드 주거 명작을 지금 공개합니다. 도심과 자연의 흐름을 재해석한 프루지오만의 외관 인면 디자인을 통해 멀리서도 눈에 띄는 인면을 완성합니다. 고급 외장재인 알루미늄 시트와 시간에 따라 아름답게 빛날 프레스티지 아트월, 지역의 중심으로 거듭날 메인 주동 디자인 로얄 랜드마크 타워, 웅장한 스케일에서 누리는 정상의 스카이 커뮤니티 그랜드 스카이, 그리고 강남 직선으로 조형리를 살린 초대형 민초 마제스틱 게이트는 조합원님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자연으로 가득 채워진 사계절의 감동으로 조합원님을 초대합니다. 자연 속 예술적인 조형미를 더한 공간 키네틱 아트 가든, 드넓은 잔디밭과 별들이 잠드는 연못이 조화로운 조경 공간 그랜드 필드 가찬, 그리고 다양한 친환경 놀이기구로 구성된 숲속 놀이터 마운틴 플레이가든에서 아이들의 꿈이 커져가고, 단지를 둘러싼 프루지오만의 가든길 특화를 통해 도심 속 산책의 여유를 느끼십시오. 조합원님의 다양한 연령과 취향까지 고려한 명품 커뮤니티 공간, 활력 넘치는 생활이 펼쳐질 피트니스 센터, 단지 안에서 즐기는 골프 클럽, GX 클럽, 이웃과 함께 누리는 차 한잔의 여유 그리너리 스튜디오, 그리고 오직 입주민만을 위한 정상의 가치 스카이 커뮤니티에서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한 커뮤니티 정수가 펼쳐집니다. 대우건설은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바닥 구조가 아닌 스마트 3중 바닥 구조 기술을 보유하여 이를 활용한 기술력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거실에는 하이브리드 LS 창호를 적용하여 외부 소음 차단과 단열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스마트 시스템. 대우건설의 스마트 IoT 시스템은 삼성과 LG와의 기술 협업을 통해 가장 앞선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세대 내부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를 전반적으로 컨트롤 가능하며 국내 주요 플랫폼을 최다 연결, 그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기술력을 통해 주거문화 진화의 흐름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그리는 풍요로운 미래 생활, 이 모든 것을 누린 다음 차례 바로
대한민국 리모델링 리더 대우건설. 조합원님의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만든 영상이고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신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물은 신축과 동일한 모양이고요. 모든 최첨단 시스템, 그러니까 현재 신축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른 점은 딱 하나, 기존에 있는 골조, 이게 뼈대를 사용한다. 그거 말고는 달라지는 건 없고요. 모든 것은 신축과 동일하다는 점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그 개념이 있는데요. 수평 중축, 별동 중축, 수직 중축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는 뭐냐면 수평 중축은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증축을 해서 내 삶의 공간을 좀 더 넓히는 게 수평 중축이고요. 별동 중축은 그 외에 부진의 여유 부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측벽보다 옆에 조금 더 공간이 있을 경우 그쪽으로 세대를 더 추가해서 우리 그 일반 분양 세대를 늘려서 사업성이 좋게 만드는 조합원의 이익을 늘려주는 그런 증축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은 현재 있는 아파트에서 위로 올리는 걸 수직 증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법적으로 3계층까지만 가능하고 그 인허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인허가 되는지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송파 성지 아파트라고 밑에 집안이 암으로 되어 있는 그 단지 하나만 인허가가 난 상황이고요. 다른 단지에서는 아직 인허가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되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나 그냥 여기 그대로 살면 안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재건축이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에 과한 사업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조금 뭐하니까 제가 좀 간단히 넘어가고 끝에 가서 이거에 대한 결과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용적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단지뿐이 아니라 모든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상한 기준입니다. 300%라는 법적 상한이 있다 보니 저희 단지가 지금 300%로 지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300% 이상은 우리가 짓고 싶어도 법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게 용적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은 이 법적 요건보다 완화를 건축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지어진 만큼을 일반 분양을 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성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간단히 비교하면요. 법적인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정법을 따르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 아직 법규가 미비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리모델링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비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이 정비가 되면 사업하는데 좀 더 투명하게 편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법이 정비가 되면 어떤 규제가 좀 더 추가가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해석이 많은 방향으로 가능한 이 시점이 리모델링을 추진하시는데 더욱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이라는 기한을 맞춰야지만 이제 시작이 가능하고요. 리모델링은 15년이 돼야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안 나오지만 안전진단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하려면 D등급, 2등급을 받아야 되지만 리모델링은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안전진단에 D등급, 2등급이 나오기 위한 그 구성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조 안전이라는 건데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D등급, 2등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점수 포션이 50%를 구조 안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는 이상 이 D등급, E등급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단지는 지금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면 일단 연한자택도 한 10년은 더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좀 더 녹슬게끔 뭐 많이 뛰시고 많이 이렇게 뭐 때려 부시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안전진단이 D등급, E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이 또 여러 가지로 규제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뭐 소형 임대주택을 안 줘도 되고 기부 채납을 덜 해도 되고 뭐 이런 재건축 환수제도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최근에 리모델링 붐이 일어나는 것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고 이대로 살 수는 없는데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 리모델링으로 지금 많이들 추진하고 계시고요. 전국적으로 뭐 한 협회 말로는 한 80몇 개 단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추진 2단계 지금 LG 메트로처럼 추진 2단계까지 하면 훨씬 많은 단지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연한 때문에 시작 스타트 시점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한다고 치더라도 시공하고 준공하는 데까지 각종 운영화 기간이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간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고요. 물론 지금 재건축은 일단 LG 메트로시티는 연한 자체가 안 되실 때 불가를 하고요. 리모델링은 가능한 시점이고 그래서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을 이대로 그냥 살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위 단계에 지금 계신 상황인 거고요. 추진위 단계에서의 조합 설립, 이게 이제 3분의 2라는 주민의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동별로는 2분의 1 필요하시고 전체로는 3분의 2가 필요한데요. 추진위는 지금 법적인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합 설립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단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추진위한테 무슨 뭐 분담금이 어떻냐, 뭐 내 평면 어떻게 되냐, 우리 세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추진위 단계에서 아마 분명히 그런 한계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안 되고의 스타트점이 조합 설립 시점이지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율이 중요한 거고 이 동의율이 돼서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것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시면 시공사를 선정하실 수가 있고요. 시공사 선정은 뭐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등등 뭐 여러 개 많은데요. 최근에 출세했을 때 보통은 수의계약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리모델링이 2014년에 준공한 단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준공한 단지가 13개였습니다. 2014년까지. 전국에서 13개였던 거고요. 이번에 개포 우상아파트가 준공을 하게 되면서 14개 단지가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이 그만큼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그 IMF 이후로 금융위기 때 집값이 좀 많이 않다 보니 그때 이제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더라고요.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 지금은 뭐 증축도 가능하게 하고 수직 증축 뭐 15% 정도 세대수 증가 이런 법령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준공 아파트들은 전부 다 1대1 리모델링. 내가 사는지 그냥 내가 밀려서 사는 그리고 지하철을 더 밑으로 파서 엘리베이터 연결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잠깐 빠졌네요. 건축심의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 재건축하고 다른 게 이 사업계획 승인할 때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가 한 번 더 필요하게 됩니다. 4분의 3 동의가 일단 다시 있어야 되고요. 이 4분의 3 동의가 없으면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결정하시는 게 끝이 아니고 추후에 한 번 더 결정하실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으려면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셔야만 여러분들의 나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은 좀 빨리 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간단히 이제 답변을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대로 살기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단지를 아까 지금 요 틈새에 한번 계속 돌아갔는데요.
실거주 입장에서 당연히 살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불편함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그러면 얼마 동안 계속 여기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사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기 신도시라든지 뭐 수도권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자꾸 리모델링 이러면서 막 기사 계속 나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지금 사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지만 그러면 이대로 10년, 20년을 그대로 살아야지만 되는 건데 10년, 20년 후에 과연 그러면 얼마나 더 나은 미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고개를 좀 갸우뚱해지게 되거든요. 아까 잠깐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리모델링, 재건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재건축은 우리 단지는 300%라는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이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크게 늘릴 수 없다는 거는 일반 분양에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10억, 20억이라고 드려도 재건축하겠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성을 같이 고려하신다면 리모델링이 훨씬 더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답을 제가 오전 중에 가장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이 인식이 좀 리모델링이 뭔지도 알고 왜 리모델링을 추진이들이 다른 모든 단지들이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기 좀 죄송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 단지를 조사하면서 봤더니 이 주변에 재건축 단지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대여비치, 뭐 삼익비치, 뭐 삼익타운, 뭐 뉴비치, 거기 안전지대가 통과한 것 같고요.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한 2, 3년 후면은 전부 다 지금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7,30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단지의 메리트가 굉장히 큰데 랜드마크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인이 봤을 때, 외지인이 봤을 때는 과연 갖고 있을 것인가. 주변에 더 좋은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생기면 그쪽에 좀 더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실거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을까? 그리고 우리 집의 가치가 상승이 될까? 이런 고민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크게 얘기하면 되게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스타트를 하시려고 하는 게 부산 시즌에서는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먼저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여러모로 단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하셔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지금 서울시하고 수도권에는 이루 되어 있는데 아직 부산시는 되어 있지 않고요. 부산시는 제가 알기로 올해 9월에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는 요명을 지금 발주를 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기본 계획이 나올 건데요. 기본 계획은 뭐냐면은 우리 부산시의 리모델링 단지에 어디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떤 시기에 일반 분양이 나오면 그걸 이주를 시켜서 다시 아파트를 새로 짓게 허가를 내주는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 또는 이제 리모델링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활성화 방안들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넣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 기본계획을 개정을 한 것을 공표한 게 보면은 지자체별로 1% 이상 그리고 2,000세대 이상일 때는 시기를 조율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많은 단지들이 막 이주를 하게 되면 전세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시장에 혼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차근차근 하게끔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마찬가지로 용인시도 그렇게 지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냥 제 추측컨대 부산시도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규제 아닌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단지는 7,300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움직이시면 이 주변에 들썩일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단지가 한 10개 단지 앞에서 리모델링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순위로 들어가서 인허가를 받게 되신다면 인허가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의 7,300세대가 어디로 어떻게 가서 있어야 될까? 이 주변의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는 다른 데보다 오히려 뭐 700세짜리 10개 단지보다
이 단지가 빨리 들어가 있어야 좀 더 사업을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거랑 내용이 똑같아서 조금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가서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과 아까 그런 고민들, 우리가 왜 리모델링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동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지만 리모델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되면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일단 단위 세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세대는 지금 현재 돌아다녀 보면 이제 다 난간에 인테리어를 하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난간에 있는 창호가 외부에 난간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새 지금 트렌드 저희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개헌을 할 때 전부 다 분할형 이중창 또는 아니면 전망형 창호, LS 창호 등 전망과 조망을 극대한 창호를 지금 시공 및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LG네트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오션뷰가 보이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개방감들은 훨씬 집값의 상승에 도움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다르겠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창호를 형성할 수 있는 계부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계부부를 통해서 한 면이 아니라 양면 또는 3면, 원베이, 투베이, 쓰리베이 다 아시겠지만요. 투베이, 쓰리베이가 안 된다면 좌우로나 또 창문을 내서 좀 더 조망 또는 경관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층고를 리모델링하면 층고가 낮아진다는 우려를 하시는데요. 이 음원천장에 보시면 이 끝에 부분들, 이런 끝에 부분들의 모든 배관들, 우리가 필요한 스프링클러 배관, 환기 배관, 에어컨 배관, 이런 배관들은 이 끝부분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하고 가운데는 널찍하게 그렇게 우물천정을 계획해서 현재와 층고가 여러분들이 사는 느낌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게끔 만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나는 이게 낮아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면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실제로 예전에 그 1대1 리모델링 아파트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부분을 신축과 동일한 높이를 다 만들어 놨고 그 부분들이 크게 생활하는데 인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층고 부분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과거와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은 새로 분양하시는 모델하우스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갖 곳에 전부 다 수납 공간이 들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에서도 동일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당연히 이런 많은 수납 공간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 요새 하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긴 했는데 우리가 청결 문제 이런 것들이 건강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손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들어가면 스타일러가 있어가지고 내 옷을 바로 벗어날 수 있고 또는 다용도실이 있어서 내 옷을 그냥 바로 벗어놓고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외부의 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 에어 샤워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공기가 나와서 나의 먼지를 또 이게 없애주는 이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단지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단지의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외관 특허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내부는 우리가 사는 데에 좋은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단지를 값어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외관 특화입니다. 외관 특화에서는 저희 대우건설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대우건설이 지었던 아파트들의 외관을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다른 데랑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상이라고 하는 독일 IF 어워드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그 대우건설이
건설회사로는 처음으로 원상을 수상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벽의 그런 그 독창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수지현대 아파트, 아까 동영상에 잠깐 보셨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수지현대 아파트의 그 리모델링 후에 대한 조언서고요. 그런 외부 특화, 그리고 옥상 경관, 조명 이런 것들로 단지의 가치를 어디서나 멀리서 봤을 때도 대단지에, 특히나 우리 메트로는 대단지이기 때문에요. 너무 큰 대단지이기 때문에 밖에서 특히 저 강한대교 이렇게 넘어오실 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경관이라든지 외관에 대한 집중을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그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유행처럼 들어가 있는 그랜드 스카이, 이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미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담소를 나누신다거나 이럴 때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많이들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커피숍에서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단지 내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단지 내 분들과 미팅을 하실 때는 여기서 잠시 만나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고, 특히나 우리는 저 오션 바다가 보이는 곳 이런 데다 요거를 딱 배치를 해서 바다를 보시면서 하게 되면 남들과는 좀 다른 뭔가 그런 생활의 풍경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이런 단지의 가치를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리모델링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구부터 쫙 펼쳐지는 문주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딱 들어가서 이렇게 앞에서 딱 서보면요. 문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 게 좀 약간 트렌드이긴 한데 유행이기도 하고요. 여기.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크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단지가 가로 세로가 한 750m에서 700m 정도 되더라고요. 750m짜리 문주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압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도 저희 대우건설이 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그 작가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 조경을 항상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건 예시일 뿐, 뭐 2단지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바다와 가까운 우리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그 작가님들은 컨셉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경을 저희 나중에 멋있게 꾸밀 예정입니다. 컴퓨터도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잘 넘어가는데 왜 오후에는 계속 안 넘어가는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게 석가산인데요. 석가산이 예전부터 되게 좀 있었는데 요새도 아직도 석가산 좋아하시는 분은 석가산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석가산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거의 동산 정도의 느낌으로 중앙관장에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대 외부에서도 항상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스템을 듭니다. 미세먼지가 차가운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식물, 그런 미스트 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요. 미세먼지는 항상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우리 단지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단지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입니다. 여기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나다니다 보니까 외제차도 엄청나게 많고 되게 부유하게 사실 것 같습니다. 골프 연습장이 단지 내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어디 이렇게 멀리 가시는 게 아니라요. 특히나 저희 단지처럼 이렇게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실내 골프장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실외 연습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소음은 조금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주차장의 크기는 지금 현재 2.3m인 거를 2.5m로 넓히고 지하철은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세대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을 하는 시공을 할 거고요. 요새 꼭 필요한 유도 시스템. 지금 여기에 내가 차를 딱 주차를 하면 올라갔을 때 내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보이는 이런 시스템도 당연히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요.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당연히 구축을 할 것이고요.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뭐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많은 전기차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개수는
더 많이 법적인 것 이상으로 충분히 시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더 아파트 단지 자체로 그 삼성과 LG가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모든 기기들을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어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다 구축을 해놓고 있고요. 신규로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단지들은 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모델링도 신축과 동일하게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5G 시스템이라고 시작해가지고 단지 내부부터 세대 내부까지 모든 곳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공간마다 미세먼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 안전 그리고 소음 저감, 소음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조금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층간소음을 100% 없앨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리모델링하면 층간소음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현재 신축을 하시는 것과 거의 유사한 성능으로 리모델링도 층간소음은 저감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 이유는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와 지금에 지어진 아파트는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과 똑같은 거는 기존에 있었던 콘크리트, 이런 바닥, 이게 지금 똑같을 뿐이지 그 위에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제품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전부 다 신축과 동일한 최신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소음에 대한 걱정은 현재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거라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나 LED 조명 같은 경우도 우리 단지가 굉장히 대단지이기 때문에 현재도 아마 대단지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시스템들을 더 적용하게 된다면 거의 뭐 외국에서 쓰는 정도의 전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내시고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들어오실 때부터 CCTV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안전한 단지가 구축이 될 거고요. 우리 단지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안 보이는 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더 필요한 시스템이고 꼭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그 가치를 형성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입지가 좋은 데가 제일 비싼 건 확실합니다. 동일한 입지에서는 브랜드라고 표현하는데요. 브랜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관 특화, 조경,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투영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부에서 보였을 때 저 집에 나도 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디자인 능력을 갖춘 회사들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지와 프로지 서비스 두 가지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서비스라고 지금 일단 밖에다 다 걸어놨기 때문에 인식을 당연히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서비스로 저희가 지금 과천 5단지도 지지난주에 저희가 수주를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메트로시티도 저희가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재건축 단지 그 이상 일단 존재만으로도 7,300세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엄청난 플러스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제가 올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한남 더힐 아파트가 이렇게 비쌌고요. 거의 한 몇 년간을 계속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을 했었던 거고요. 서초 프로지오 서밋, 과천 프로지오 서밋, 판교, 도덕 등등 저희가 시공한 것들 중에 그 시세 물론 저희가 시공하는 것들이 입지가 좋은 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단지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저희의 브랜드를 달았던 단지들은 압도적인 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리모델링에 좋은 말씀인데요. 리모델링 사업이 진전될수록 시세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되게 오해를 하시는 게 집값 다 오르니까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집값이 다 오르는 게 오르는 것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셨다면 과연 지금처럼 올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은 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지가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외부의 입장에서 투자자로서 여기를 들어와야 될 메리트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주변에 신축 아파트를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지들도 많고 그런 데에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거지 여기는 살기는 좋지만 투자로서는 약간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시는 분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작년보다 거의 몇 억씩 지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단지뿐이 아니라 다른 단지들도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위기의 시기라고 아까 제가 위기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변 단지들이 새로 신축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몇몇 분들이 우리 단지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고 여러분들께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줘서 좀 더 나은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우리의 시세 향상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맞다라는 판단이 들면 지금 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앞으로의 사업 일정, 원활한 사업 일정에서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계속적으로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내년 이맘때쯤에 시공사로 앞에 서는 날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Q&A 질문 답변 시간이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드신 우리 저는 131동 입주입니다. 리모델링 추진하면서 저희 재건축 추진 관계자분들 수고해 요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면 수직 증축을 한다고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리 되면 입주민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수직 증축이 안 되고 수평 증축 내지는 별동 증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 증축이 되면은 보통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성이 대충 계산이 나오는데 수평이나 별동 증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그 세대의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조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또 세대수가 줄어들면 사업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저희들 세대 분담금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은 다 같이 좋아지면 되는데 어떤 입주민들은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망권이나 이런 일조권 때문에 불편을 또 겪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이라도 어떤 정축되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도면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이 부분 제가 답변 좀 상세히 드려도 될까요? 지금 사실 우리 대우건설 담당자님께서 초반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14년까지만 해도 수직 증축이 약간 대세적이다. 그럼 수직 증축으로 진행을 하자 해서 실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83개가 조합 설립을 했고요. 160여 개 단지가 우리 추진처럼 리모델링 사업을 전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실제로 수직 증축, 안전진단 2차까지 통과할 수 있는 그 단지가 서울시 송파구 성지 아파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수직 증축은 딱 한 가지의 이유만 명확하면 됩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이 구조 자체가 파일기초, 우리 LG 메트로시티처럼 이 안반이 아닌 이제 아파트에다가 파일을 박아놔서 지은 아파트냐, 아니면 땅 자체가 안반, 편마음으로 구성된 지내력이 탄탄한 아파트냐에 따라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수직 증축은 안전진단을 2번 해야 됩니다. 근데 2주를 하고 우리가 다 나갔는데 그때 안전진단을 철골구조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누가 이 리스크를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송파구입니다. 왜냐? 안반이 편마음, 그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LG 메트로시티는 자, 건폐율이 18%지요. 다른 아파트보다 건폐율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즉, 수직 증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송파구 성지 아파트처럼 수직 증축으로밖에 추진을 할 수 없는 이유, 바로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폐율이 특히 10만 평이거든요. LG 메트로시티가 18,000평을 아파트 면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18%입니다. 다른 아파트들, 수직 증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들 뭐 건폐율 30%, 10만 평이면 3만 평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수평하고 별동 증축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왜냐? 리모델링은 법적으로 전체 세대의 15%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맥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374세대면 단순히 1,106이 15%입니다. 그럼 다른 아파트들도 수직 증축하는 송파 성지 아파트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0세대다. 150세대 낼 수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건폐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건폐율을 쾌적하지 않는다면 땅이 없지요. 당연히 위로만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메트로시티가 왜 지금 6대 시공사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냐? 초대단지에 입지, 뭐 광안대교를 인접한 최고의 부산의 입지인데, 이야, 별동도 이렇게 장난하게 잘 나오네. 이런 단순한 또 사업성이 또 바탕이 돼서 우리 LG 메트로시티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 별동의 위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동이 사실 우리가 추진이지 않습니까? 설계 뭐 건축사무소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별동은 우리 전국 방향의 이런 별동의 위치라던가 세세한 그 세부 내용, 우리가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조합 이루지 않습니까? 추진에는 이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왜냐? 조합 설립을 한다고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 설립을 하고 최소 3, 4년 이후에 행위허가 우리가 1,000세대 넘으니까 사업 시행 인가를 해야만 공사 동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즉, 조합 설립 이후에 별동이라든가 이런 위치, 전국 방향에 맞냐, 일조권, 조망권을 가리지 않냐, 이런 거를 토대로 이게 확정이 났을 때 건축심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근데 건축심에서 통과가 안 되면 또 협의를 해서 별도의 위치를 잡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에 가자, 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좀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대우건설에서 나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대우건설에서 들고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 인근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대연 비치가 그쪽 서비스를 일단 받았다고 저희도 들었고 홍보가 돼서 있습니다. 그러면 메트로가 만약에 대우건설을 선택했을 때 대우건설도 서비스를 들어올 건데,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대연 비치 크루지오 서밋하고 저희 서밋하고 뭐 특화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한번 뭐 크게 구상으로만이라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상을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왜냐면 뭐 구상,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구상, 뭐 외부 이미지에 대한 구상, 이런 것들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 각자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팀에서 구상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구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거고요. 대형 비치죠. 예, 대형 비치보다 대형 비치에서 사시는 분 혹시 와 계신 분 없으실까요? 예, 말씀을 좀 아끼겠습니다. 유튜브도 나오는 거
있고 하다 보니까요. 대형비치 못지않게 좋은 그 단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이 좀 부족했지만 감사합니다. 대형비치도 참 좋은 아파트고 우리 LG 메트로시티도 참 좋은 아파트인데 사실 어떤 것만 딱 올라가고 사실 대형비치 올라갔습니다. 예, 저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가야죠. 예, 조합설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아, 141동 원자입니다. 그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금 옛날에 그 5층짜리 맨션 아파트 1세대부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2세대 현재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3세대 아파트라고 커뮤니티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이제 서민시라든지 앞으로 이런 아파트는 4세대 아파트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2세대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요즘 4세대 아파트에는 뭐 조식 중식까지 이용이 다 되고 집에서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 바로 해결이 전 세대가 다 되는 어떤 그리고 주차장 공간도 넓고 아까 주차장 공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넓히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어떤 4세대 아파트에서 추구하는 그런 주민 편의 시설까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4세대 아파트의 완벽한 구현이 가능한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네, 그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 됩니다. 왜 안 되는 게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거는 신축과 다른 거는 우리의 이제 골조를 그대로 써먹는다. 요것 때문에 단지 배치가 조금 크게 변동되지 않고 실 내부의 구획이 뭐 예전에 있었던 그 벽들을 써먹는다. 요게 다른 거고요. 그 외 외관이나 그 설비 시설, 뭐 스마트 시설, 청년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신축과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100% 가능한 겁니다. 리모델링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세대 아파트의 그 위상 거기서 오는 싱크뱅 우리 주부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엌에서 칼질하다가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우리는 밖에 나가갖고 음식물 쓰레기 따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W 아파트만 가보시면 버튼 하나 주방에서 통 누르면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싱크뱅 시스템으로 고급 아파트에 약간 필수 요건이 되었는데 대우건설 죄송합니다. 그 고도강남 삼성물산에서 시작한 레미안 라클레프라는 곳에서 리모델링인데도 싱크뱅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럼 뭐냐 리모델링도 지금 3세대, 4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2028년도 입주면 뭐 4.5세대 아파트는 뭐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싱크뱅도 들어갔고요. 네. 레미안 얘기를 갑자기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 네. 갑자기 말씀드리겠는데 리모델링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설비 배관 모든 배관들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새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 다 부시고요. 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새로 구축을 합니다. 음식물 설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설비거든요. 음식물이 지나갈 수 있는 길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뭐 용변을 보고 내려가는 배관들 뭐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배관들 이런 걸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관들이 추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랑 못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내면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재건축과 리모델링 분담금 비교 많이 하시거든요. 분담금 비교 참 많이 하시죠. 뭐 실질적인 공사비 당연히 리모델링 기술력을 훨씬 더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재건축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반포 주공아파트가 공사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분담금 공사비랑 사업비를 제외하는데 분담금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입니다. 이게 뭐냐 원래 우리가 세금은 실제로 내가 현금 받았을 때 그 세금을 내 세수로서 실효세금으로 딱 내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 미래 가상소득을 세금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재건축은 그거를 분담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담금을 잡고 있습니다. 반포주공이 사업비와 공사비를 빼고 6억 원 받았습니다. 분담금. 자 리모델링 초과이익 제로입니다. 한 푼도 안 됩니다. 모든 프리미엄이 소유주 몫입니다. 근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처럼 이런 규제들 우리가 좀 돌파를 해서 빠르게 우리 소유주 7,374세대 모두의 프리미엄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저희
추진위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가고 싶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 빠르게 가다 보면 당연히 좀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충분히 이해하니까 최대한 저희 추진위원회 사무실 들려주셔가지고 언제든지 좀 질문해 주시면 답변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커피도 마시죠. 예. 예, 질문해 주십시오. 뜬금없겠지만 중흥건설하고 대우하고 협병한다는데 이 건설 부문에 대해서 기존의 대우가 추구하는 그 건설 공법이랄지 내지는 중흥하고 차원 차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합병해가지고 중흥식으로 넘어와가지고 중흥의 건설 방식으로 가는 건지 그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후에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오전에 또 나왔는데 또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흥건설이 저희를 산 거는 그러니까 합병을 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주식을 많이 사서 대주주가 된 상황입니다. 원래 산업은행이 대주주였던 상황에서 중흥이 대주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외국의 유명한 볼보, 벤츠, 모든 아파트 아니 자동차들의 최대 주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떤 한 회사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흥건설이 저희랑 이제 뭐 저희 주식을 가지고 간다고 한들 나름대로 뭐 제가 중흥을 잘 모르지만 솔직히 중흥건설 회장님께서도 당연히 분명히 사업 관련 기지를 갖고 있으실 텐데 대우건설을 뭔가 다른 룰을 들여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이 우리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뭔가 어떠한 경영 관설이나 이런 거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단지만 해도 거의 전국에 한 60, 70대가 되고요. 수주 한 것만 해도 거의 40조 가까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단지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는 망하겠죠. 절대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우려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아까 삼성 얘기해서 죄송해서 한마디 좀 도와드리자면 이번에 실제로 과천 5단지를 대우건설이 서밋으로 수주를 굉장히 크게 해서 이 부동산 뉴스에 굉장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때 좋은 방법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15억 이상 자산가들 대출 안 나옵니다. 다주택자들 대출 안 나옵니다. 근데 과천 5단지는 그게 풀렸습니다. 마법이지요. 어떻게 풀렸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잔금이라든가 중도금, 이주비 대출 모든 대출은 1금융권이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지금 정부가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금융을 좀 막아놨어요. 특히 2021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1금융권 그 기준이죠. 그럼 자 대우건설이 어떻게 풀었냐? SPC 좀 어렵습니다. 특수 목적 법인. 우리 막 페이퍼 컴퍼니 하시죠.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듭니다. 대우건설이. 거기다가 대우건설이 자기 돈을 쏴요. 예를 들어 1조면 1조. 그 1조가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떡 생기고 그거를 조합원들이 이렇게 빼가는 겁니다. 1금융권에 우리가 대출로서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과천 5단지 우리 자산가분들은 한 채 가면 20억, 30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대출이 제일 그 큰 문제였던 거죠. 그거를 이렇게 SPC라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 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자금 문제를 다 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재정비 사업, 특히 우리 LG 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사업도 이게 확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도 너무나도 요즘 많이 그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런 자금적인 부분도 우리 트렌드에 맞게 변모를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보통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한 3년 차원이 되는지 4년 차원이 되는지 다른 단지들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되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단지들의 그냥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000세대, 저희가 여기 수지 아파트 같은 경우 1000세대, 1100세대 정도 되는데요. 평지입니다. 평지의 1100세대를 지하 2층을 파고 지상은 이제 수직 중축은 아니고 수평 별동 중축인데 저희가 36개월 지난 일이었었고요.
다른 회사나 뭐 이런 데를 가도 그 평지 아파트에 수직 증축이 없는 단지들은 보통 한 36개월, 40개월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있거나 그 지하로 깊게 들어가는, 지하 한 4, 5층 깊게 들어가는 데는 40개월 이상, 한 44개월, 47개월도 나오고요. 공사기간은 그 정도 선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는 대단지다 보니 한 번에 공사기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굉장한 경사지도 아닌 그 중간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뭐 숫자를 말씀드리면 되게 그렇게 그냥 딱 정해버리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 생각엔 40개월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세대수가 워낙 지금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지금 관심이고 걱정거리가 뭐냐면 이주예요. 그래서 이주가 우리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단계별로 1단지, 2단지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학교에 그 애들이 지금 다 학교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중학교 국민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참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픈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주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부분별로 이제 그 시기별로 맞춰서 뭐 1단지, 뭐 2단지, 3단지, 4-1, 뭐 4-1, 5단지 이렇게 나가는 건지 그런 게 우리는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이주가 제일 지금 문제고 또 한꺼번에 만약 하게 되면 주위에 그 아파트들이라든지 우리가 가야 될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수요가 터져 나오면 그게 또 우리 뭐 갈 곳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 제가 할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화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교는 우리가 재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은 똑같습니다. 교육 심의도 같이 받아야 돼요. 교육에 대한 원활함을 우리 조합에서 풀어줘야지 승인을 난다. 근데 우리가 메트로시티 대지안에 초중고가 다 있겠죠. 그럼 뭐냐, 막 스쿨버스도 제한할 거고 뭐 이것저것 교육에 대한 심의를 조합 이후에 좀 해나갈 것입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풀릴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주입니다. 제가 이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LG 메트로시티 7,374세대가 대한민국 1위 대단지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록 너무 좋지요. 이거 뺏어간 그 단지가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여기도 송파구입니다. 9,510세대. 우리 기록을 뺏어간대요. 6,600세대라는 가락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이 그 강남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자, 6,600세대가 강남권으로 이주를 나갔다는 뜻은 나가서 실제로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개포동, 반포동, 5,000세대, 4,000세대, 3,000세대, 5,000세대 합쳐서 이주 다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강남과 부산이 이주 난이도가 한 1.8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더 세진 않고요. 우리가 약합니다. 1.8배 정도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재고주택 수가 널널하다. 아파트로 뭐 똑같이 따질 수는 없겠지만 재고주택, 오피스텔 포함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사실 아파트가 괜찮아요. 부산에 좀 가기가 괜찮아서 우리가 6,600세대가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럼 같이 갈 수 있는 게 1.8 곱해보시면 12,000까지는 된다는 산술적으로 뭐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주를 나간다 그러면 뭐 단지별로 나가냐, 우리 지어질 때처럼 이렇게 공사를 뭐 단계별로 하냐. 어차피 조합 이후에 이걸 논의를 해볼 건데 산술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이주가 서울에 6,600세도 나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언제든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합이 돼서 논의의 장을 빨리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질문 주십시오. 예, 저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아까 우리 대우건설분께서 설명하셨을 때 제안하셨던 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나름의 구조가 양쪽 창도 다 나올 수가 있다. 지금 벽이 있는 부분에 창도 낼 수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조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지장이 없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모두 거저자 다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대우건설만의 첫 번째 제안인지 그걸 좀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시공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공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푸른구슬 달걀처럼 누가 먼저 시도하느냐 이런 차이인 거지 누구 하고 누구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안이라고 표현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했었던 다른 단지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 단지에 대한 제안은 지금 할 게 아니라 이제 조합이 설립되시고 시공사 선정때 되시면 그때 좀 더 남은 계단지에 걸맞는 품격을 갖는 제안을 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지금 서초동에 재건축 단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물산 레미안 버스티지, 서초 그랑자 이렇게 같이 나눠졌는데 서초동 그랑자가 호가가 2억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럼 이유가 뭐냐 보더니 CGV 우리 영화관 아시죠? 아파트 내부에 CGV가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냐? 요즘의 아파트는 이런 건축이 몇 층이냐, 뭐 조경이 잘 나오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 편의 시설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그 주민 친화적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LG 메트로시티는 10만 평입니다. 10만 평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골프 LG 메트로시티 안에서 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정말 다 나가세요. 근데 더블로만 가셔도 자기네들 사우나 갔다가 골프 한 대 치고 차 마시고 올라갑니다. 제가 그거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픈지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LG 메트로시티는 무한한 확장성이 실제로 있고요. 그 무한한 확장성이 바로 그러니까 입지이자 대지이자 그리고 이런 사업성을 통해서 6대 시공사가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조금 빠르게 잡아서 우리 주민 논의를 좀 빠르게 하고 싶네요.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미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